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사연입니다. 인간이란 복잡한 존재이기에 어딜 가나 꼭 그런 일들이 있곤 하더라고요. 바로 기선제압이란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지만 바로 기싸움이죠. 저와 동서 사이에도 어김없이 기선제압과 기싸움 이 두 가지가 따라다녔죠. 안녕하세요. 전 이제 65살임에도 여전히 동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맏며느리 허재숙입니다. 결혼한 지 40년도 더 지난 손주도 셋이나 있는 할줌마지요. 저희 시댁 식구들로 말할 것 같으면 우선 시어머니, 그리고 둘째 며느리밖에 모르던 시아버지와 시동생, 동서가 있네요. 그리고 큰 집인 저희 집에는 출가한 아들 둘, 작은 집인 동서네 집에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할 당시 동서는 이미 결혼해서 딸까지 있었죠. 남들은 시자가 들어가는 시댁 식구들은 친정 같은 가족이 되긴 무리라고 그런 시댁은 없다 했는데 그 말에 오기가 생긴 건지 먼저 시집온 동서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었는지 시댁에 갈 때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자 노력했네요. 그렇지만 제 아무리 용을 쓴다 해도 언제나 동서의 그늘에 가려질 뿐이었죠. 솔직히 동서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더욱이 여우처럼 입에 발린 말을 쉽사리 못하는 성격이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속으로만 끙끙 앓아야만 했네요. 저와 정반대 성격인 동서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랄까요? 동서의 행동을 보면 뭔가 모르게 가슴 한켠에서 울컥하는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했죠. 상견례 때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때부터 동서는 현란한 말솜씨로 제 정신까지 쏙 빼놓을 만큼 엄청난 여우였기 때문이었죠. 그런 동서의 여우짓은 제가 결혼한 뒤에도 어김없이 발휘되더군요. 그랬기에 시댁에 갔다 하면 어디서나 조명을 받는 건 오로지 동서였죠. 동서는 입만 열었다 하면 시댁 식구들 누구에게나 발랄한 말투와 특유의 비음이 섞인 흥흥거리는 어조로 듣기 좋은 얘기만 해댔습니다. 그러니 시댁 식구들이 그런 동서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시아버지는 둘째 며느리만 보면 아이고 우리 작은 애기만큼 참한 며느리가 어디 있을꼬 하면서 수시로 동서를 추켜 세워주곤 하셨었죠.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 시어머니는 작은 애야 넌 저기 가서 아버지 식사 좀 챙겨드리거라 하시며 은근슬쩍 동서만 굳은 일에서 빼주시곤 했네요. 사실 전 타고난 천성이 동서처럼 애교를 부리지 못했던 탓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저 조용히 부엌에서 일을 거들 뿐이었죠. 원래 낯도 좀 가리는 편이었거니와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던 저는 시부모님의 편애가 확연히 보임에도 얌전히 무건수행을 할 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동서만 편애한다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솔직한 속마음 같아서는 동서 혼자 농땡이 피우지 말고 나랑 같이 어머님 거들어야지 라고 사이다처럼 따끔하게 한 소리 해주고 싶었지만 그저 속으로 꾹꾹 눌러담을 뿐이었죠. 제 보기에 동서는 입만 살아있는 전형적인 배짱이 타입이었지만 어른들 앞에서 보여주기식의 행동을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동서와 저는 극과 극의 며느리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네요. 언제나 현란한 말솜씨에 변주까지 좋아서 시댁 식구들 비위만큼은 기가 막히게도 잘 맞추는 동서 덕분에 시댁에서 싸울 일이 절대로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동서 덕에 평화로운 시댁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단지 어른들 앞에서만 빛이 나던 동서의 행동 때문에 제 마음은 언제나 답답했습니다. 전 명절을 쇠고 나면 손목에 허리에 각종 통증이 와서 파스 신세를 면치 못할 때가 부지기수였네요. 명절 연휴 내내 부엌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명절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댔으니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머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부분이고요. 하지만 제가 부엌대기 신세를 면치 못하는 동안 동서의 상황은 정반대였죠. 저와 어머님이 힘들게 차려낸 상 앞에 앉아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시고요. 하면서 뭐가 그리 즐거운지 싱글벙글 미소를 지으며 입으로만 시어른들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라도 시킬라 치면 동서는 항상 한 발 먼저 형님 오늘 설거지는 제가 좀 요즘 손목이 좀 안 좋아서요
하고 내빼기 일쑤였죠. 그러고는 종종 걸음으로 거실에 나가더니 어머니 명절 치르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앉아서 쉬세요. 포도가 정말 달아 보여요. 하며 시어머니 기분만 챙기더군요. 결국 잔뜩 쌓인 명절 설거지마저 언제나 제 차지였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기싸움에 져버린 저는 이미 동서에게 밀려버린 셈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관절 문제로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검진 결과 고관절 문제로 걷기가 힘드실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결국 어머님은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아야 하실 정도였죠. 고령인 시어머니에게 고관절 수술은 정말 힘들었네요. 일단 걷지를 못하시니 언제나 수발들 사람이 24시간 대기해야 했음은 물론 수술 후에는 소변, 대변까지 다 받아내야 했고요. 그런데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기력이 떨어진 어머님은 합병증이와 호흡기 질환까지 앓게 되셨네요. 이 때문에 한 달이었던 입원 치료가 상당 기간 연장되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병간호는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병간호에 오랜 기간을 매달렸네요. 유치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조금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건강할 때도 동서만 반가워하시던 시어머니는 병구하는 맏며느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동서만 이뻐하셨죠. 평상시 어머님의 곁을 지키는 저에게는 칭찬 한마디가 인색한 분이었는데 동서가 올 때면 제가 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반기시더군요. 옆자리 할머니가 아이고 일은 맏며느리가 다 하는데 이쁨은 작은 며느리가 다 받네? 하실 정도였죠. 그런 말을 들으니 말문이 턱하니 막히면서 뒷골이 당겨오더군요. 병간호는 제가 다 했는데 계속 동서보다 무시당하는 나는 결국 일꾼일 뿐이구나 싶어 당장 병원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죠. 고관절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실 때마저도 동서는 비몽사몽 하시는 어머님 손을 꼭 잡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방울방울 떨구며 어머니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꼭 빨리 나으셔야 해요. 어머니 아프면 전 어떡하려고요. 하더이다. 그렇게 편찮으신 시어머니 걱정 제일 많이 하는 척 생색만 내던 동서가 막상 병원비 정산을 하게 되니 서방님을 데리고 쏙 빠지더군요. 그 덕에 병원비는 우리 차지였네요. 이럴 땐 동서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박아주고 싶을 만큼 꼴보기 싫었죠. 이러니 제가 겉으로만 살가운 척 행동하는 동서가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입으로만 다 하는 동서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이가 바득바득 갈릴 만큼 제 마음속에서 경멸하기도 했네요. 거기에 더해 동서의 실체조차 모르고 이쁘다 이쁘다만 하시는 시부모님께 서운한 감정도 들었고요. 이제까지 쌓아둔 섭섭한 기억들로 제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만 갔죠. 어머님이 퇴원한 그날 너무나도 답답한 기분에 모두 잠든 늦은 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소주 한 잔을 기울였네요. 휴 하는 한숨이 절로 흘러나오다가 이내 서러움에 복받쳐 혼잣말로 신세한탄을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몰라도 이리도 모를까 싶어 아무도 모르게 외친 한마디가 고작 멍청이.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눈물이 멈추고 나니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졌죠. 그냥 생각 자체를 멈추고 싶었어요. 그만큼 이해받지 못해서 힘들었고 제가 될 만큼 타들어간 심정을 아무도 몰라주니 그냥 모든 게 허무하더군요. 저 혼자 이제 나도 안 할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호구짓 이제 절대 안 할 거야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당뇨나 혈압은 있으셨지만 다른 큰 질병은 없으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셨네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허망하게 가신 시아버지를 쉬이 보내드리지 못하셨죠. 결국 어머님은 치매에 걸리셨는데 제 우려와는 달리 동서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그저 노년에 흔히 있는 건망증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결국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치매까지 진행된 상태였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던 어머님을 모실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어김없이 동서는 상황을 외면하더군요. 지 고생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동서를 뒤로 한 채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던 날 전 치매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한탄보다는
그저 안타까우면서도 씁쓸한 감정뿐이었네요. 거봐요. 결국엔 어머님이 기댈 곳은 큰 며느리뿐이잖아요.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죠. 그렇게 전 원망 어린 한숨과 함께 속쓰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네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롯이 어머니 걱정뿐이었죠.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기 전부터 명절이나 제사 때 주방에서 고생하는 저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마음을 썼으니까요. 역시나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제 마음을 알아주기보단 그저 어머니가 어디 불편하시지는 않으신지, 필요한 건 없으신지 이런 어머니의 마음만을 우선으로 생각할 뿐이었네요. 그래도 남편은 어머님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자상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잘 몰라주는 남편에 대해서 섭섭하긴 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 아들 둘을 장가 보내고 며느리들을 보고 나니 마치 그 모습이 저와 동서를 꼭 빼닮았더군요. 제 큰 며느리는 말이 없고 우직하며 고든 애인데 작은 며느리는 말을 제잘거리는 게 어찌나 말이 많은지 웃음도 눈물도 많은 감정이 풍부한 아이였네요. 특히나 둘째 며느리는 저를 보면 어찌나 반가워하는지 와락 껴안고는 사랑한다 어쩐다 하며 말도 기똥차게도 많았죠. 그런데 사람이 간사한 게 둘째의 그런 입에 발린 애정 표현을 받으면 기분이 좋더군요. 그에 비해 큰 며느리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겉도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속이 꽤 깊은 애였죠. 제가 그런 세월을 살아와서 그런지 큰애에게 조금 더 마음이 쓰였네요. 그래서 요란스럽게 구는 둘째 며느리보단 큰애에게 칭찬을 더 많이 쏟아냈습니다. 행여나 큰애가 주눅이라도 들까봐 보다 더 신경 써서 말했고 사려가 깊고 진득한 애라고 다독여 주었죠. 둘째 며느리보다는 큰 며느리한테 용돈이라도 한 푼 더 챙겨줬습니다. 물론 둘째의 요란이 싫다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큰애한테 마음이 더 기울더군요. 사실 둘째 며느리의 그 요란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호들갑에 기분이 좋아지긴 했네요. 그 순간 시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싶었죠. 큰애에게는 정말 의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둘째는 그냥 귀엽게 보이는구나 정도였네요. 그런 며느리들을 보며 겉으로만 보여지는 수박 겉핥기식보다는 듬직하고 의지가 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40년 동안 쌓인 속상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우리 큰며느리는 나 같은 서름을 겪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치매를 앓고 계시는 우리 시어머니의 생신이 되었죠. 아침 일찍부터 큰며느리가 손자의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왔네요. 큰애와 제가 한참 일을 하던 오후에 동서도 도착했고요. 사실 제 며느리들한테는 시할머니인데 거기에 굳이 내 새끼들까지 일 시킬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오기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큰며느리는 아침 일찍 왔고 둘째 며느리는 이번에도 못 온다며 핑계를 둘러대는 걸 보니 역시 큰애가 마음씨가 곱고 생각이 깊다 싶더군요. 그렇게 큰애와 생신상을 차리고 나니 둘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네요. 영상통화 화면 속 둘째 며느리는 손녀에게 고운 색동 한복을 입혀 증조할머니께 인사를 같이 하더니 손녀가 생신 축하 노래를 부르며 재롱을 부리더군요. 증손녀의 재롱잔치에 어깨춤을 들썩거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한 큰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네요. 시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딸기가 들어간 하얀 생크림 케이크와 두둑한 돈봉투를 들고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큰애보다 단순히 영상통화로만 때우는 작은애의 존재감이 더 두드러진 이 묘한 상황에서 큰애가 참 억울할 테지 싶었죠. 화면 속 증손녀의 재롱에 신이 난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큰애에게 미안해지더군요. 눈치 없는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아빈이 잘한다, 증조할머니 사랑해요 해 하며 어머니의 비위 맞추랴 손녀 재롱 보랴 정신이 없었죠. 전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큰애에게 갔습니다. 큰애의 등을 토닥이며 네가 가장 고생이 많다, 힘들지? 내가 항상 너에게 고맙다 라고 따뜻함을 담아 위로를 했네요. 사실은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시어머니에게 항상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40년 내내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고맙다는 말과 그로 인해 원망해온 세월을 떠올리자니
그 마음을 큰며느리에게 대물림하기는 너무나 싫었네요. 적어도 큰애가 저처럼 속상하지 않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었죠. 마침내 큰애가 차린 밥상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큰애의 참한 마음씨만큼이나 따뜻하고 정이 깃든 맛있고 풍성한 밥상이었죠. 아무 일도 안 한 동서는 늘 그랬듯 시어머니께 제일 맛깔스러워 보이는 고기 반찬을 한 젓가락 집어 온갖 애교를 떨며 먹여드리더군요. 식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를 하던 중 동서가 시어머니께 술 한 잔을 따라드렸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셨네요. 저기 저 여자는 누구냐? 어머님, 어머니 둘째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는 무슨, 아주 불려시구만. 아주 여시 같은 게. 너도 조심해. 저런 것들이랑 가까이 하지 말어. 저거 아주 불려시야. 어머님 말씀에 다들 배를 잡고 웃었네요. 물론 동서만 빼고 말이죠. 아유,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둘째 며느리잖아요. 그렇게 이뻐하셨었잖아요. 내 말에 한참이나 저를 노려보던 시어머니가 뱉은 말은 넌 어째 평생 약지를 못해? 에휴 였네요. 시어머니의 착각이 웃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해져 오더군요. 동서의 표정은 기가 막히다는 듯 그대로 뻣뻣하게 멈춰버렸지만 전 왠지 모를 통쾌한 기분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죠. 남편은 순간적으로 어색해진 분위기에 당황했는지 헛기침을 하더니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이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지만 어머니의 몇 마디 말로 전 그간의 묵은 감정을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었죠. 아, 알고 계셨구나. 우리 어머님이 사실 다 알고 계셨구나. 40년 동안 갖고 있던 서운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네요. 10년 묵은 체증이, 아니 40년 묵은 체증이 단숨에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치매로 아기가 되어버린 시어머니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전 생각했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줄 알고 이렇게 오랫동안 서운해했었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살갑지도 않은 며느리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어머니는 끝까지 모실 테니 부디 오래오래 사셔요. 전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시어머니의 까맣게 반짝이는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께 미안함과 안쓰러운 마음이 울컥 올라오더군요. 시어머니를 바라보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저를 본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여보, 그동안 힘들었지?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합니다. 칠순이 넘어간 나이에 남편이 저를 달래주니 저는 그간의 섭섭한 감정이 지우개로 지운 듯 깨끗하게 사라지더군요. 조금 늦은 듯 하지만 살아계실 때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곰과 여우 같은 저와 동서에 대해 진작부터 그 실체를 알고 계시면서도 못 본 척하며 침묵하셨던 거겠죠. 어떤 관계든 서로 진솔하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죠. 이 나이를 먹고 나니 만약에 좀 더 일찍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랬더라면 서운한 마음보다는 더 따뜻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젠 늦은 밤 혼자 술 한잔 마시는 제 마음이 쓸쓸하지만은 않네요. 술 한잔을 기울이는 제 기분이 원망 섞인 탄식이 아니라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됐죠. 단순한 말 한마디가 때론 상대에게 어떤 위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서,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밝은 내일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저의 40년 묵은 마음고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